네, 막상막하 시간입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하고 넘어가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흐름이 갈려있는 상황입니다. 키 맞추기 장세가 펼쳐지는 걸까요? 비교적 대형주가 많은 코스피의 경우에는 하락세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는데요. 장중 3,077선까지도 거래가 됐었는데 다시 한번 반짝 오름세 보이더니 주춤하는 흐름 그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0.2%대 하락하면서 3,083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중소형주가 가득한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상대적으로 우위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 대비 조금은 반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1.6%대 강세 흐름 보여지면서 973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급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줬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시장 속에서 핫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막상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리아 서킷, DB하이텍도 눈에 들어오고요. 또 키스트와 일신바이오도 9%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목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코리아 서킷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에서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킷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가져가고 있죠. 고점 대비 조금은 반납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25%대 급등해주면서 17,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G전자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생 펀드 3차 협력사 확대 기대감까지 가져가고 있는데 이달 들어서 LG전자가 70%가량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13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8%대 강세 유지해주고 있네요. 현재 구간 16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카 종목 넘어가 보죠. 오늘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신세계건설뿐만 아니라 판타지오도 눈에 들어오고요. 이화공영도 4%대 하락하고 있는데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세계건설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급 대책 기대감 속에서 크게 오름세 보였는데 하루 만에 재료가 소멸된 걸까요?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 외국인들이 물량을 많이 팔고 있는데요. 현재 9% 하락하면서 53,900원에 자리를 잡고 있네요. 다음으로 그린케미칼 살펴보시죠. 이 저탄소 관련주로 불려지면서 크게 오름세 보였는데 내일이면 조 바이든 취임식이잖아요. 내일 또 한번 크게 오를 수 있을까요? 현재는 5%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17,900원에 자리를 잡고 있네요. 네, 이렇게 막상막하 종목 살펴봤는데요. 시장 속에서 핫한 종목들, 더 매력 있는 종목들 살펴볼게요. 메리츠증권 광화문센터 이희권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종목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키스트 먼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엔터즈 컨텐츠주들의 이 소외주들의 반란이 좀 시작된 것 같은데 키스트 백신 접종이 끝나고 나면 더 크게 상향할 수 있을까요? 네, 관점을 백신 접종 이후에 소비 확대라는 관점보다 조금 더 다른 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콘텐츠 업종 관련해서 그 큰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애플카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리고 우주산업 그리고 콘텐츠가 굉장히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하나로 연결된 모멘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나 애플카가 이렇게 자율주행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무인카 자율주행의 그 플랫폼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그 차량 안에 있는 시간은 많은데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라면 그 시간에 컨텐츠를 소비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하거나 지금 그 애플이나 구글이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을 만들었던 것처럼 자율주행 시장, 모빌리티 시장이 만들어진다라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생태계가 생겨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만들면 기업이든 소비자든 분명 이 영업 마진이 큰 생태계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플이라든가 다른 큰 기업들이 컨텐츠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컨텐츠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컨텐츠의 수요 확대를 가져올 뿐더러 컨텐츠 종목들에 대한 멀티플의 확장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컨텐츠 종목들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 코로나 이후에 재개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멀티플 확대라는 차원에서 단순히 급등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컨텐츠 쪽으로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매수 가능 사인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서진 시스템 살펴보겠습니다. 5G 관련주 2021년에는 분명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정말 작년부터 끊임없이 리포트가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좀 부진한 흐름 이어지고 있어요. 서진 시스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죄송하지만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5G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까지 주파수 경매 모멘텀이 있을 때는 굉장히 그 모멘텀 그리고 상승폭이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주파수 경매가 있을 때도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유는 5G가 필요했던 이유는 결국은 자율주행 무인카거든요. 사실 저희가 LTE나 4G를 쓰면서 인터넷이라든가 뭐 스트리밍, 동영상을 볼 때 전혀 불편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5G가 가야 되는 이유는 자율주행이 큰 컨텐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 자율주행을 가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5G 중계기를 설치하고 깔려있는 지역, 중계기가 설치 가능한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40% 수준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고 도로가 300km, 500km 이렇게 굉장히 긴데 그 도로마다 중계기를 설치하기에는 굉장히 그 비용이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그 중계기 지상망 설치보다는 테슬라가 하고자 하는 것들, 아마존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그런 통신을 전 세계 통신을 하나 묶겠다라는 건데 분명 5G가 가지는 유선망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러한 모멘텀이 주가에 선반영이 안 되었더라면 실적을 나타나면서 주가가 반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실적과 함께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는 아웃퍼폼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이야기하는 도중에 차트를 봐보니까 오후장 들어서 하방 압력을 더 크게 받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접근 금지 사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점장님께서 오늘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요? 네, 아이큐어인데요. 아이큐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년 반, 3년 동안 꾸준히 추적 관찰 그리고 계속 탐방을 다녀온 기업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저는 우상향을 다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아이큐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돈의 폐지를 먹는 돈의 폐지를 붙이는 돈의 폐지를 패치제로 이 개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상 결과가 이르면 2월, 늦어도 3월 달에는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완전 신약이 아니라 이미 나왔던 신약을 형태만 변형시키는 개량 신약이기 때문에 저는 1상의 성공이 3상의 성공으로 충분히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확신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동사의 아이큐어에 3상에 투자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약 임상 결과가 좋고 데이터를 공개했을 때 결과가 좋고 식약처에 그 승인을 넣어서 허가가 된다라면 약이 된다라면 약을 만들 공장을 미리 지어놨고요. 그리고 그 약에 대한 유통은 셀트리온이 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신약 그리고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으로 보여줄 바이오 종목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그 우상향 의견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주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아이큐어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모더나 백신 유통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 모더나가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큰 모멘텀이긴 맞지만 유통이라는 마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더나 유통권을 따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같은 포인트 분할은 돈의 폐질의 3상 그리고 돈의 폐질의 미국 임상 1상에 대해서 더욱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7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식약처 허가가 나면 함께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0만 원, 하단은 4만 7천 원 잡아드릴게요. 저희 AS도 하고 넘어갈게요. 1월 13일에 해주셨던 인텔리안테크, 이 항공우주 테마가 목표가까지 도달을 한 상황인데요. 계속 가져가 볼까요? 목표가까지 도달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50% 이상 발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익 실현 의견 드리기보다는 홀딩 의견 드리겠고요. 제가 지난주에 인텔리안테크를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를 더블 그리고 재더블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우주 인공위성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현대차라든가 앞서서 5G 이런 컨텐츠 모든 구성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 5G 중계기 설치 가능한 지역은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나머지 지역 60%에 해당하는 지역도 분명 통신이 이루어져야지만 자율주행이 되거든요. 우리가 자율주행을 생각했을 때 어느 구간에서는 자율주행이 되는데 어느 구간에서는 자율주행이 안 된다? 그건 뭐 자율주행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스페이스 X를 통해서 매달 60대에서 90대씩 위성을 발사하고 있고요. 워랩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한번 손절을 하고 나서 또 다시 투자를 하는 이런 전 세계의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모빌리티 시장의 중심, 완성차의 중심은 테슬라와 현대차를 볼 수 있고 이 통신의 중심은 저궤도 위성이다. 그리고 저궤도 위성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저궤도 위성 안테나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실적이 난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인텔리안테크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1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고 10만 원 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0만 원을 주셨었는데 이미 50%가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10만 원까지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셨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메리츠증권 광화문센터 이희권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